우리 시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재도 있고 완제품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죠?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으로선 찾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네. 저희가 접근 권한이 없고 북한에 달라고 해봐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전쟁이 일어난 지역에 먼저 투자했던 나라들이 나중에 그 전쟁 중에는 당연히 몰수가 되고 손을 못 대거든요. 그렇죠. 과거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께서 네. 생전에 우리가 현대가 이라크에 받을 게 있다고 많이 얘기하셨어요. 네. 이라크 전쟁하면서 건설대금 못 받은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추후에 다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사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저쪽에서 몰수를 해서 동결이 됐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판을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일정한 재판을 지나면 재판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북한이라는 상대가 재판을 통해 대화가 되는 나라가 좀 아니잖아요. 현재 조건은 이라크가 미국의 공격을 받아서 무너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유 이라크가 된다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북한도 네. 남북이 통일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배상 조차는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요. 자, 2008년도 박광자 씨가 피격된 것이 7월입니다. 그 이후에 금강산에 투자한 금강산 관광 관련 자원들 다 몰수됐습니다. 이번엔 개성까지 갔는데 방법이 정말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당장 우리가 이제 몰수되어 있는 그 자산 돌려달라 그러면 북한이 뻔히 예상되는 것이 3년 전처럼 밀린 월급 달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땐 7명의 인질이 있었습니다만 글쎄요. 북한은 어떻게 나올까요? 예를 들면 리비아 사태 때 네. 우리 해군 군함이 가서 우리 국민들을 얼른 철수시켰습니다. 그때 네. 보게 되면은 주민들을 철수하는 거가 중요하지 자산을 네. 갖고 나오는 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현 상태에서 동결이 되고 나중에 사태가 정리되는 건 난 다음에 받아내는 방법으로 가야 될 겁니다. 네. 북한이 밀린 월급만 얘기하면 다행이고요. 네. 북한의 기본적인 논리는 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손해를 남측이 더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어떤 피해를 봤다는 거죠? 1년에 1,000억씩만 그 월급을 못 받게 됐다 그겁니까? 월급 플러스 네. 그 안보적으로 중요한 땅을 남한에 내어주고 네. 시간이 흘렀고 예? 우리 많은 노동자들을 옮기고 하는 여러 가지 구실을 대서 네. 우리가 더 많은 투자를 했다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죠. 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북한에 투자한 돈이 한 10억 불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예, 북한이 현재 그 밀린 인건비나 퇴직금 이렇게 주장해봤자 한 1,000만 불에서 2천만 불 사이일 겁니다. 네. 주장해봤자. 근데 이제 그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남는 장사죠. 네. 남는 장사인데 지금 현재 우리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자분이 말씀한 것처럼 그 어떤 그 다른 그 인건비 이외의 그런 그 네.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너희들 그 자산을 전부 다 압수했다라고 네. 하면은 상당히 그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맨날 뺏긴 것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한테 북한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있습니다. 신석호 차장. 네,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생긴 돈이죠? 우리가 햇볕 정책 10년을 보냈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당시인데요. 네. 2000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쌀과 비료를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 네. 우리가 사서 빌려주는 형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그걸로 산 쌀과 비료를 북한에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자, 여기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북한한테 우리가 쌀을 그냥 주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북한이 우리한테 사는 거다 하는 형식을 취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은행이 북한은행에 돈을 빌려준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처음으로 간 쌀과 비료의 대가가 당시에 8,800만 달러 어치였고요. 네. 해마다 쌀과 비료가 갔죠. 네. 그래서 그 금액이 전부 합해서 9억 3,054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85억 원 어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북한에 빌려주고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우리한테 쌀을 사시오. 그렇지만 돈은 슬슬 천천히 갚으시오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갚지 말고 그로부터 20년 동안 조금씩 쪼개서 갚으라는 방식이었는데 그 10년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습니다. 2012년에 네. 그 첫 만기일이 상환일이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돈 좀 갚으라고 얘기를 했죠. 네. 북한은 보란 듯이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갚고 있죠. 그런데요. 김정봉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줬어요. 은행 간 거래였습니다. 그런 형식을 취했던 거죠. 네. 우리가 설마 그냥 북한이 나중에 돈 갚으리라고 기대를 안 했던 것도 있었던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북한 교류 협력을 네. 또 대북한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원활히 하고 우리 국민의 좀 감정도 이렇게 추스리고 네.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장기 처리로 북한에 지원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당시에도 뭐 받는다는 그런 개념은 없이 준 겁니다. 네. 다만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네. 북한은 정권 창건 이래로 네.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돈을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중국이든 잠깐만요. 러시아든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습니다. 돈을 빌린데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하고 북한이 그거 갖고 다투고 있죠. 네. 그래서 그 러시아는 우리가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네. 자기가 북한에 받을 거 있으니까 퉁치자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참고로 네. 저렇게 수출입은행에서 돈을 줬는데 정부의 지시 때문에 줬지 않습니까? 네.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럼 주주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주주들이 문제 제기하면 정부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가 우리 정부한테 빌린 돈을 일부 안 갚은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토, 유럽 국가에 빌린 것도 안 갚았는데 그때는 파리 협약을 맺어갖고 탕감을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을 상대로 그런 어떤 협약을 맺게 되면요. 네. 북한을 반국가 단체가 아닌 정부로 인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맨 처음에 저런 약속을 맺은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북한을 국가로 본 거냐? 네. 그럼 방법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많이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지금 저런 사태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태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IMF 위기를 당했을 때 그 당시 부총리였던 강정식 씨를 나중에 법정에 세워서 책임을 물었죠. 네. 안보 위기를 물은 정권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허투루 안 합니다. 안보하시는 분들이. 네. 지금 우리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이 사태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순하게 나갔거든요. 네. 지금 무관용 원칙으로 나간다고 윤 장관이 얘기하셨는데 네. 이분 그 전에 그렇게 안 나가셨던 분입니다. 네. 책임 있는 정책을 하려면은 대통령이 틀리게 가더라도 바른 말을 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연 이제 벌써 2002년이라면 벌써 14년 전이거든요. 그때 이제 쌀을 그냥 주면 논란이 되니까 돈을 꾸어주는 형식으로 사도록 했는데 사실은 다 그냥 보여주기였죠. 진심은 그냥 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이 지금까지 받아들이려고 상상하지 못하는 채권의 형태로 우리 정부 손에 남아있던 것 정리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몰수된 자산 찾지도 못하고 인건비 달라 그러면 줘야 될지도 모르고 받아야 될 채권은 받을 가능성도 없고 남북간에 이렇게 안 남는 장사하는 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얻기 때문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좀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개성공단은 어떻게 되느냐?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있다면서요.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북한이 군사 통제구역으로 선포를 했죠. 네. 하지만 지금 북한이 한 푼이라도 돈이 아깝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성공단을 돌릴 가능성이 가장 크죠. 아, 직원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네. 전기 공급해서 자기들 전기를 하면서 기계를 돌려서 운영을 한다. 그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남측 경영인들이 와서 공장을 돌리는 걸 봤죠. 공부도 많이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자기들 북한 노동자를 네. 동원해서 스스로 공장을 돌려보자 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금강산에서 몰수한 우리 자산도 네. 북한이 스스로 경영을 한다고 하고 있죠.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네. 현재 개성 인근에 네. 10만 킬로와트 정도의 전기를 생산할 만한 시설이 없고 네. 다른 데서 송전선을 끌고 와야 되는데 네. 그 인근에 그렇게 그 전기 끌어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발전 문제인데 네. 김정은이가 돈이 있다면 네. 딴 데서 뭐 화력 발전 시설을 그 도입을 하든가 해서 개성공단을 가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현재로서는 전기 부족으로 가장 큰 게 전기 부족인데 전기 네. 부족 때문에 개성공단을 자체 가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어떻게 있는지요? 제3국에 양도하지 않겠느냐. 네.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가 지금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우리 공장 시설에다가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경영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대북 유엔 안보리 제재 문제로 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네. 그런 좀 장애가 있다 그러고요. 일단 아까 외국 그 기업들이 볼 때는요, 좀 예. 매력적인 곳일 수는 있겠습니다. 인건비도 싸고, 일단 규율도 잘 잡혀 있고, 다 우리가 깔아놨고, 전기 문제만 남아있을 뿐이지, 다양한 것들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이 정치 리스크가 하나. 정치 유일한 문제는, 문제일 것 저 같은데. 전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돌아가려면요, 60kW 정확하게 60Hz로 돌아가줘야 되는데 북한 전력이 그게 안 되거든요. 네. 못 돌릴 겁니다. 네. 지금 정치 리스크 변수라 그랬는데 네. 지금 북한의 휴대폰이 200만 대가 많이 늘어났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집트에 있는 오라스콤 회사가 5억 4천만 달러인가요? 네. 그 달러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못 가져가게
억류돼 있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할 수 있는 게 개성공단은 이제 군사 기지화하는 건데, 네. 예. 자,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휴대전화 회사도 이 현찰을 못 가져갔기 때문에 달러를 못 가지고 나와. 그렇죠. 그러니까 저 북한에 투자했다가 일단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뒤끝이 안 좋다 하는 인상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현재 지금 북한이 경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네. 3개 특구, 뭐 황금병지구, 나선지구 뭐 특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14개 경제 개발구가 있는데 해놓고 하나도 외국 돈은 투자가 안 됩니다. 다 뺏기는데 몰수하거나 그러는데. 네. 그리고 3개 관광 특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개성공단 이제 군사 기지화하는 것은 현재 이제 군사 통제구로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전에 저기가 그 2개 사단하고 1개 포병여단이 있던 지역이거든요. 네. 지금 당장 1단지는 우리 시설이 있으니까 그리는 못 들어올 것 같고요. 네. 그건 관할 통제하고 2단지에 있던 원래 주둔지 네. 거기로는 다시 들어올 수 있는데 네. 훈련 같은 걸 통해서 야전 천막을 좀 전개할 수는 있으나 네. 북한도 그 포병이라든지 전차 이런 거 엄체호도 만들어야 되고 네. 지하 시설도 만들어야 돼서 부대가 다시 재배치하려면 좀 상당 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 이제 지도를 한번 저희가 보자면 저희가 만든 개성공단 100만 평 1단지 지구가 있고 여기가 구시가지잖아요. 이 근처가 다 원래는 군부대가 있었다는 게 맞는 얘기죠.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 구시가 이 개성 쪽으로 네. 1개 사단이 있었고요. 네. 판문옥 저 오른쪽으로 또 1개 사단이 있었고요. 네네. 그 위에 또 포병여단이 있었는데 네네. 그 뒤로는 또 그 기계화 군단과 기계화 또 전차 군단 그 네. 해체해서 제1제대로 배치한 들이 후속돼 있거든요. 네. 자,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길이 아시아 고속도로 1호선이라는 지도 표시가 딱 돼 있을 정도로 도로가 딱 닦여 있나 보네요. 그런데 폭은 200m 정도인가요? 긴 걸 얘기하는 겁니까? 저게요. 네. 저기 경부고속도로 쭉 오시면 아시안 하이웨이 있죠? 네.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북한 통해서 저기 터키까지 유럽까지 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혹 200m라고 하는 거는 네. 우리 저 도로가 북한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군사 분계선을 잘라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전방에 가보면 우리가 거기 성처럼 장벽을 만들어 놨는데 저 도로하고 그 옆에 철도가 들어가고 부대 시설에 들어가도록 자른 폭이 한 200m쯤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 당국, 특히 이제 통일부 장관들은 역대로 이제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의 연결고리를 계속 유지해 왔거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임명한 6.1제 통일부 장관은요, 뭐 다른 통일부 장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유독 강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고요. 우리가 과연 개성공단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6.1제 당시 장관입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이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매듭이라고 생각이 되고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후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자, 지금 이제 6.1제 장관 2013년 4월이니까 거의 3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1차 폐쇄 오기 직전, 그러니까 3차 실험 직후 상황에 했던 얘기인데 물론 개성공단 폐쇄 남북관계 후퇴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저 당시 우리가 내린 결정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면 3년 전 판단이 옳았던 거죠. 저때 저 판단을 주도했던 사람이 남재준 국정원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통일부 유자관 계시지만 저쪽 사인드에서는 계속 이걸 복원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계속 유지하자. 하자고 했죠. 그래서 대화 위주로 한반도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 위주로 가자 그랬죠. 그래서 개성 얼마 전에 왜 경의선 철도 있는 행사도 네. 작년에 했었고 쭉 그렇죠. 가다가 결론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원위치가 된 건데 우리는 3년을 허비한 꼴이 되고 말이죠. 그 북한이 30분 내로 바로 추방시켰을 때 네. 우리가 제일 걱정한 게 뭡니까? 우리 280명 우리 국민의 생명 아닙니까? 네. 지금 늘 개성공단 때문에 우리가 인질로 잡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 남한 전체도 어쩜 핵인질로 잡혀 있는지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폐쇄하니까 네. 6.15 공동정신을 위배했다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식으로 몰아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때 북한이 폐쇄했을 때 우리가 같이 폐쇄했더라면 네. 그런 명분도 없이 우리가 잘 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교 교수님은 이제 지금 내렸던 이 결정을 3년 전쯤 했어야 옳았다 그 얘기신 그렇죠, 거죠? 예. 네. 저는 개성공단이 현재 1단계 사업만 돼서 네. 100만 표 정도 현재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원래 2단계, 3단계를 해가지고 1000만 평 이상을 개발을 해서 노동자가 수십만 명 고용되도록 원래 계획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현재 규모보다도 네. 10배 이상 규모가 커가지고 네. 만약에 공단이 현재 계속해서 가동됐었다면 네. 우리 정부가 과연 그걸 중지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정훈 아니 네. 얘 말을 네. 그게 제가 우려하는 것이 만약에 네. 그렇게 커졌다라면 네. 북한이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해서 네. 우리 더군다나 또 우리 경제를 좌우하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만은 네. 천만다행히도 네. 이 정도 추진해서 현재 5만 4천 명, 뭐 연간 한 1억 불 정도 주는 정도 추진해서 개성공단 문제가 여기서 이제 타결됐기 때문에 우리 국가 안보나 네. 경제에 문제가 좀 덜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끝났다. 정말 다행이다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안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국교를 맺고 난 다음에 네. 마산에 수출 자유공단이 생기는 겁니다. 네. 똑같이 우리가 중국과 국교를 맺은 다음에 청도에 항공공단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지금 남북 간에는 정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순서를 바꿔서 동단부터 만들었으니 이게 계속 약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외교하시는 분들이 통일 운동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10년 전에. 네. 알겠습니다. 자, 3년 전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은 개성공단 옥수하는 심정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했었지만 통일부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1년 첫 해였는데 어쨌건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고 3년이 흘러 결국 사실상 폐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124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분들은 생각이 어떨까요? 관련된 얘기 다음 순위 확인하고 나눠보겠습니다.